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문제를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활동 첫 번째로 주변에서 혼합물을 찾아 물질의 특성에 맞게 분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활동 두 번째는 밥알이 들어있는 달달한 식혜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활동 2-1 식혜의 성분을 알아보세요. 활동 2-2 식혜의 성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보세요. 활동 세 번째는 내가 직접 설계한 과정에 따라 식혜의 성분을 분리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변에서 혼합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그리고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에 맞게 분리 방법을 찾아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액체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위층의 기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아래층의 물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질의 특성은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특성으로는 색깔, 냄새, 자성,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물에 대한 용해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은 단맛이 나고 소금은 짠맛이 나며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이고 알코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입니다. 첫 번째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인 증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증류는 서로 잘 섞여 있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분리하는 데 이용됩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증류를 이용하여 바닷물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기도 하는데요. 원유를 분리할 때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고체 혼합물 분리 방법과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밀도가 다른 두 고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두 고체가 모두 녹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용매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며,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여 스포이드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에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인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가 거름종이와 같은 지지대 위를 이동할 때 혼합물의 성분 물질들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주변에서 혼합물을 찾아 혼합된 물질의 특성에 맞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물과 기름의 경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이므로 밀도차를 이용하여 스포이드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주라고 아세요? 막걸리라고 하시면 알겠죠? 탁주의 경우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탁주를 끓여서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액체가 소주입니다. 세 번째로 사탕수수에서 순수한 설탕 결정을 얻는 방법인 재결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탕수수에서 얻은 설탕 결정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춰 순수한 설탕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인데요. 여러분, 수성 사인펜 많이 사용하시죠? 수성 사인펜의 잉크는 매우 적은 양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 어려우니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분리된 잉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